인간에게는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1963년 냉전과 핵대결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던진 아주 서늘한 질문입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지구적인 환경 위기와 미친 듯이 빠른 기술 발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질문은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오죠. 지속 가능성과 멸종이라는 그 좁디 좁은 틈새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 휴먼 조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던 인간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현대과학의 엄청난 진보와 전 지구적인 경제 문제라는 강력한 압박 속에서 말 그대로 파열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의 경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그 뼈대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포스트 휴먼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자연, 문화, 연속체, 자본이 된 생명, 비인간적 죽음의 기술, 그리고 마지막 인문학과 새로운 주체까지 이 5가지 핵심 테마를 통해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 포스트 휴먼의 등장입니다. 도대체 어떤 지적인 여정이 우리를 낡은 휴머니즘에서 떼어내어 이 낯선 포스트 휴먼의 세계로 끌고 온 걸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아주 굳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테크노 자본주의, 유전 공학의 눈부신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통으로 공유하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과 거대한 자본주의의 압박이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서 확 밀어내버린 거죠. 두 번째 주제, 자연, 문화, 연속체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이분법을 깨부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모네드 보부아르의 말이죠. 이게 바로 과거에 널리 쓰이던 사회구성주의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주어지는 고정된 자연과 나중에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문화를 아주 명확하게 딱 갈라놓고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브라이도티가 말하는 자연문화 연속체는 이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생물학적인 거랑 사회적인 걸 구분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졌거든요. 생명 물질 그 자체가 스스로 조직하고 변화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과 문화를 더 이상 두부 썰듯이 싹둑 나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모든 게 하나로 쭉 이어져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본이 된 생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서늘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쥐, 복제양 돌리, 소, 돼지.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브라이도티는 지금의 선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이런 동물들이 철저하게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복제양 돌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전자 코드가 이제는 생명공학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자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톱니바퀴 안으로 빨려 들어간 셈이죠. 숫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803달러. 이게 뭘까요? 바로 유럽연합에서 암소 한 마리당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가축은 이제 살아 숨쉬는 동물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산업복합체 안에서 철저하게 계산되고 관리되는 일종의 부품이나 자산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피부로 팍 와닿게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기묘한 포스트 휴먼의 역설이 생겨납니다. 한쪽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동물들을 엄청나게 착취하고 상품화하면서 다른 한쪽 생명윤리 논쟁에서는 갑자기 동물들에게 인권 비슷한 권리를 주자면서 인간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모순적이지 않나요? 브라이도티는 자본주의가 낳은 이 기괴하고 역설적인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비인간적 죽음의 기술입니다. 현대의 권력은 생명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죽음까지 통제하죠.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상공을 직접 비행했던 에놀라 게이 조종사들과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쾌적하고 안전한 컴퓨터실에 앉아 지구 반대편에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죠.
포스트휴먼 시대의 죽음은 이렇게 고도로 기술화되어 있고 실제 물리적인 현실과는 기괴할 정도로 뚝 떨어져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파괴하는 일조차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새로운 죽음의 기술들이 사회 밑바탕에 짙게 깔린 편집증, 그리고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주는 기묘한 도취감이라는 아주 조울증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인문학과 새로운 주체. 인간이라는 개념이 흔들리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린 어떻게 새로운 주체성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문학은 정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이더티는 강하게 경고하죠.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묻던 인문학이 지금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그저 여유 있는 사람들의 가벼운 교양 수업이나 말랑말랑한 취미생활 정도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다고요. 학문으로서의 비판적인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그 유럽 중심적인 휴머니즘이나 모두가 똑같다는 거짓된 보편주의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낡은 틀을 버리고 그 자리를 다양성, 사회적 정의, 반인종주의, 그리고 진정한 학문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연대로 꽉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로서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시대는 끝났어 하고 절망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날카로운 비판과 창조성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커뮤니티의 유대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적인 헛된 도취감이나 옛날이 좋았지 하는 보수적인 향수병, 이 두 가지 함정을 쏙 피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판을 짜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모든 것이 깊게 얽혀있는 포스트 휴먼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주체성과 권력을 어떻게 방향지어 나가시겠습니까? 이건 그저 책 속에 있는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아주 미세한 부분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오늘 전해드린 이 도발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